남북이 함께하고 세계가 함께할 힐링 프로젝트 스타클럽. 통일은 문화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해요. 안녕하세요, 주순영입니다. 멋진 가을입니다. 높고 푸른 하늘, 아름다운 단풍,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네, 오늘은 남북한의 가을을 체험한 우리들이 재미나는 이야기,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얘들아, 그동안 잘들 지냈지? 네. 그렇게 찜통 같은 더위 어느새 싹 물러갔네. 그렇지? 그러게요. 정말 어느새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는 황금의 가을의 계절이 왔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또 저 들녘에도 황금의 곡식과 맛있는 과일들이 수확되어 저장고에 들어가는 계절이지요. 네.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풍요로운 감정과 평화로운 감정을 하나로 안겨주는 그런 가을의 계절입니다. 네, 가을을 사랑하는 것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 아름다운 가을의 계절과 이 풍요로운 추수의 계절을 안겨주신 것은 다 우리 하나님의 덕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네, 시편 103편 1, 2절에는 너무나 멋진 우리 말씀이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아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네. 인생이 항공기이던 다윗은 하나님을 송축하며 자신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에게 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날 수 있는 인생이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다윗의 그 고백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가을을 맞이한 남한에서 가을을 맞이한 우리 북한의 언니들, 네. 우리가 오늘 진행하는 이 토크 남한의 모든 분들에게도 정말 궁금하겠죠? 그렇죠. 당연하죠. 네, 우리 오늘 토크에 새로운 얼굴이 나왔습니다. 네. 우선 먼저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은수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의 주제 들어가야죠.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남북한 가을 이야기. 네, 북한의 가을 하면 퍼뜩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 정현 씨? 뭐 가을 풍경은 남이나 북이나 다 비슷하겠지만 네. 북한의 가을 하면은 땔감이 없어서 그 나무 하던 생각, 그리고 농촌동원 다니던 생각, 이게 제일 먼저 생각나요. 네. 저는 또 가을을 하게 되면 이 가을에 또 코스모스가 아니겠습니까? 저희 어. 마을에는 코스모스가 이렇게 허리를 쳤거든요. 그 코스모스랑 그리고 농촌 전투, 또 농촌 전투 끝나면 또 김장 전투, 전투를 그래요. 하던 맞아요. 기억이 제일 남습니다. 또 산에 푸른빛조차 보기 힘들고 가을 풍경 단풍 보러 다닌 적은 한 번도 없고요. 그렇죠. 단풍을 주우다가 땔감으로 불을 그렇지, 뗀 그렇지. 적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농촌동원에 또 동원돼 가지고 물주기, 가을 추수, 아유 이런 생각들이 너무 나네요. 그렇죠. 저는 그렇죠. 가을을 하면요, 농촌 전투, 혜경 씨가 얘기했지만 농촌 전투에서도 가을에 이렇게 농촌 동원 끝나고 나서 지불놀이 하던 생각. 지불놀이. 모두 북한이 가을 하니까 농촌 전투, 물주기, 그다음에 땔감 주우러 다니는 거 이런 생각만 하네요. 그러면 우리가 농촌 전투 기간 북한의 가을에 먹었던 음식은 어떤 음식이었을까요? 저희는 농촌 전투 나가게 되면 일을 다 하고 마치고 올 때 그 농장에서 옥수수를 슬그머니 감춰 가지고 와서 친구들끼리 모여 앉아서 이게 네. 옥수수 구워 먹던 네. 그 생각이 제일 나고. 그렇죠. 네. 네. 맞아요. 우리 그리고 연사는? 이제 가을 하면 사실 그 진짜 제일 바쁜 계절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이든 그리고 직장인들이든 가을 거지에 굉장히 바빴던 계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가을 하게 되면 옥수수를 많이 쪄 먹고요. 초밥 같은 거 많이 쪄 먹었던 네.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지금도 우리가 잊을 수 없고 생생한 북한의 농촌동원 다녔던 그 이야기들, 그리고 그때 그 시절을 지금도 그 시절을 살고 있을 우리 북한의 혈육들을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맞아요. 네. 오늘의 그렇죠. 이 남북한 이야기 우리 함께 나누다 보니까 네. 하나님의 귀한 말씀과 그리고 힐링 메시지를 우리에게 안겨주실 귀한 목사님을 여기서 이제 큰 박수로 한번 모셔볼까 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본인 소개 네.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좀 부평의 월드와이드 교회에 섬기고 있는 박인용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너무 잘생기셨습니다. 네, 여기 보십니다. 네. 그러게요. 북한에 같았으면 아는 단간부 네, 그런 스타일. 맞아. 네. 네, 천국의 간부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천국의 간부. 근데 목사님, 저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목사님들을 어떻게 인물 보고 뽑습니까? 그러니까요. 뭐. 매번 나오시는 목사님들이 너무 멋져가지고 정말 북한의 단간부들만 단간부들 인물 보거든요, 사실 북한에서. 그렇죠. 아마 처음에는 아마 인물이 그렇게 안 좋아도 네. 불림받아서 아마 이 사역을 하다 보면 누구든지 환해지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그게 아마 영성의 문제가 아닐까 아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네. 대한민국에 와서 많이 이뻐졌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목사님 오늘의 주제가요. 네. 남북한의 가을 이야기입니다. 네. 우리 오늘 농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거든요. 네. 그 북한에서 이제 아까 잠깐 뭐 들어보니까 북한에서 늘 뭐 전투, 가을거지 전투, 무슨 전투 하시는데 사실 뭐 우리에게 전투라는 말은 정말 뭐 6.25 이후에는 거의 쓰지 않는 용어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든 뭐 심지어는 교회에서는 물론 이제 영적 전쟁이라는 말을 쓰지만, 근데 이제 일상화된 용어를 볼 때 어떻게 보면 한편에는 좀 안타깝고. 또 한편에는 또 우리 민족의 고유한 정서들이 너무 이렇게 공격화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약간 좀 뭐 섬찟한 마음도 있죠, 사실은. 억양이 많이 세죠. 네, 이제. 네. 네. 그래서 우리 북한에서는 봄에는 모두 다 모내기 전투해라. 이렇게 가을에는 또 하거든요. 전당 전국 전민이 가을거지 전투해로. 그렇죠. 전투적이죠. 네. 그렇죠. 정신이 사실 부쩍 나죠. 이렇게 여러분들 그 뭐 이렇게 가을 지냈다는 얘기 들으면서 항상 보니까 뭐 가을거지 전투 또 뭐 모내기 전투들 뭐 저는 이제 가끔 북한 방송 들으면은 뭐 200일 전투니 뭐 무슨 전투니 하는 얘기 들으면서 1년 내내 어떤 전투 문화 속에 사는 거 그게 이제 사실은 굉장히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또 이제 그렇게 모든 생활을 전투화시키는 데서 오는 어떤 공격성 이런 걸 볼 때 참 고유한 우리 어떤 민족의 평화를 사랑하는 이 정서가 좀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이질적인 어떤 그 정서로 변형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아쉬움과 약간의 그 좀 두려움이 있죠. 저희는 하도 어려서부터 이렇게 전쟁, 전투 이런 용어만 듣다 보니까 절대 안 무섭습니다. 오히려 그런 게 없는 게 이상한 거죠. 네, 오히려 전투라는 말이 오히려 없으면 이상하죠. 네. 사실 이제 여러분들 뭐 그렇게 전투해도 그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생산성이나 이런 것은 또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는 거하고는 또 너무 차이가 나니까 좀 사람들이 피곤하기만 하다 하는 생각도 드는데 제가 이제 그 참 아픈 사연이 있는 사진 2장을 들고 왔는데요. 혹시 이제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 좀 설명을 좀 듣고 싶네요. 네. 지금 어린아이 한 사람이 뭐 옥수수 밭에 서 있는 거죠? 그 사람은 사람이지 어린애가 지금 막대기 자기 키보다 삽인가? 더 높은 삽이야, 삽. 삽이에요. 지금 이게 뭔가 농촌 전투 나온 건가?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예, 가을 전투인데 북한은 원래 네. 소학교에 입학하면 그때부터 농촌동원에 네. 다녀요. 목사님 제가 그러나 들고 있을게요. 삽 길이보다 네. 더 네. 짧은 애들이 음. 이렇게 농촌에 가서 농촌동원을 하거든요. 네. 네. 정말 가을이면은 오곡이 무르익고 정말 모든 것이 풍성한 것이 가을인데 그 가을에도 농촌동원을 가는 애들은 저렇게 항상 굶주려 있고 항상 배가 고파요. 가을 농촌동원을 가도 간식을 사가지고 갔던 생각이 가슴이 아파요. 아마 이 애도 일하는 곳 짬에 나와서 삽을 들고 강냉이 한이삭이라도 좀 어떻게 먹어볼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기 키보다 훨씬 더. 그렇죠. 혜경 씨는 이 사진이 지금 어떤 그림이라고 봐요? 그게 북한
북한에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초등학교 학생들부터 농촌지원 나가잖아요. 자기 키보다 더 큰 삽을 들고 그리고 그 가을에 뭔가를 해보겠다는 그래도 그 농촌지원 가게 되면 그래도 옥수수가 눈앞에 있기 때문에 훔쳐먹든 어떻게 해먹더라도 나가잖아요. 그래서 범전투 같은 경우에는 애들이 좀 다 안 빠지려고 해도 가을 전투에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열매의 계절이니까. 그렇죠. 다 참가했는데 그 친구가 지금 일을 하면서 중간에 뭔가 그러니까 자기보다 큰 삽을 쥐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포즈를 취하고 사진- 있어 예. 지금. 네. 연서는 이 사진 아주 네. 포즈를 취하고 있네요. 어떤 그림 같아요? 물론 안쓰러워요. 이제 그 농촌 전투에 예, 학교에서 뭐 같이 간 걸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 보게 되면 어렸을 때부터 그 아이들이 부모님을 따라서도 이렇게 같이 농사일을 도와서 많이 예, 농사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또 이렇게 예, 가족과 같이 부모님 도와서 잠깐 이제 가을고지 나온 것 같은 사진 같기도 해요. 예, 지금 색깔 보니까 가을 같은데. 근데 문제는 네. 농촌 동원을 갔던 부모님을 따라서 자기 집 밭에 갔건 이 어린 애도 밭에 가서 강냉이 한 이삭이라도 따오지 않으면은 굶어야 한다는 그 현실이 가슴 아픈 거죠. 북한은 이 가을에도 저 어린 애들이 쉴 수가 없어요. 예. 그죠. 실수가 없죠. 아유, 그러면 어쨌든 그저 살아서 숨쉬고 그다음에 밥을 먹는 사람이라면 뭐 어린애들도 무조건 이 농촌 전투, 가을 전투에 나와야 된다. 네. 그걸 보여주는 그걸 시사하는 보여주는 사진이지요. 거예요. 목사님 네. 다음 사진은 어떤 사진일까요? 사실 이게 좀 보면은 네. 우리 뭐 얼마나 멀지 않는 땅에서 이제 이런 상황이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믿기지가 않아요. 어떤 때는. 그렇죠. 자, 이쪽에는 정말 풍요가 흘러넘치는데 네.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또 이 뭐 정말 자기보다 키 큰 네. 삽을 들고서 이렇게 있는 모습이 참 낯선 모습이기도 해요. 근데 여기 네. 또 하나 사진을 가져왔는데요. 이건 이제 여러분 어떤 사진이라고 보여지시나요? 뭐 이게 이제 물 양동이를 들고 아주 힘겹게 아마 네. 이제 가는 모습인데 지금 네. 북한은 뭐 얘들이 지금 농작물에다가 물 주려고 물 그렇죠. 빌어 네, 다니는 걸까? 맞습니다. 여기 맞아요. 대한민국은 가물게 되면 양수기로 물을 퍼올리는데 북한은 음. 전기가 없다 보니까 학생들이 인력으로. 예, 오전에 수업하다가도 중단해가지고 물통 들고 가서 예, 밭에다 물을 주는. 그것도 이제 예. 물 주는 시간을 놓치면 안 저희도 되니까. 예, 어릴 때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저 우리가 영화 무슨 영화다? 영양단지는 학생단지다 하던 거 있지. 네. 맞아요, 농촌 맞아요. 동원. 이게 지금 영양단지 하는 거예요. 영양단지에다 애들이 요- 물 갖다 주는 저희들도 해봤는데 어떻게 했냐면 물주기를 하는데 옥수수 있잖아요. 네. 얘를 하나 딱 심고 거기에다 물을 한 바가지 줘야 돼요. 음. 한 바가지 줍고 뒤에서 한 사람이 두 명씩 짝을 잡아서 한 사람이 묻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이제 몇 시간 안에 몇 주를 해야 된다는 과제가 또 있어요. 그러면 그 과제를 다 해야만 내가 집으로 그러니까 숙소로 퇴근해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어린 나이에도 내가 맡은 과제는 무조건 빨리 끝내야 한다는 그런 마음 있잖아요. 가끔 뭐 이 서울에서는 이 저 실내에 있는 화초도 다 죽이거든요. 이게 지금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네. 돌이켜 보니까 북한은 이제 통일되면 그렇죠. 북한 아이들은 이거 뭐 화초 문제 이런 건 아주 잘 알고 있어요. 잘할 거예요. 생각 농촌 동원뿐만 아니고 이 물통이 그렇죠. 책가방과 함께 학교에 가지고 가야 돼요. 아침에 네. 등교할 때 지참품이 물통이에요. 이자 혜경 씨가 얘기한 것처럼 공부를 하다가도 선생님이 종을 치고 물 주려 나가야 된다 하면은 다 나가야 돼요. 이 어린애들이 그리고 과제가 있어요. 쉴 수가 없어요. 정말 군사화된 나라. 네, 저런 나라예요. 저 거대한 병영 국가와에서의 어떤 그 노력 동원이 이제 그대로 보여지는 거죠. 그렇지. 네, 네. 맞아요. 남북한의 가을을 우리가 다 경험하다 보니까 정말 이 남한에서 살고 있는 것이 너무나 큰 축복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감사하게 되는 그런 사진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게 제일 속상하고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네. 가을에 농사를 지으면은 농사를 짓는 농장원들 자체는 주인이에요. 근데 그들도 농사를 아무리 잘 지어도 배급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농장원들도 농장밭에서 가을에 도둑질을 안 하면은 그해 겨울에 배불릴 수 없고 또 동원을 나간 사람들도 군인들도 학생들도 온 나라가 도둑질을 하는 계절이 아마
가을이 아니었던가 싶어요. 성글씨 저속이라고 네, 하니까 이런 말하기가 현실적인 이게 대한민국에는 잘 어울리지 않는 그렇죠. 말인데 북한에는 이게 너무 그렇죠. 보편화돼서 참 가슴이 아픈 얘기죠. 저덕질이라고 하면 저절해 왔다 그러죠. 생존을 슬쩍 저절해 위해서. 왔다. 맞아요.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정말 나는 도둑놈이 아닌데 네. 내가 살기 위해서는 도둑질을 해야만 내가 살아날 수 있는 이러한 그러한 체제이기 때문에 사회 구조가 그러니까. 예, 사회 구조가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고요. 또한 그 정말 체제에 대한 불만이 너무 사람들한테 심각하게 지금 이게 많았고요. 또한 제 주변에도 정말 굶어서 죽은 사람들 정말 제 눈으로 많이 봤어요. 그 우리 옥수수떡 있잖아요. 제가 이제 그 한남도 쪽에서 살았는데 거기에는 정말 그 막 역전 대합실 있잖아요. 거기에 꽃제비라고 하는 사람들 이렇게 누워서 숨이 넘어가는데 그 사람들한테 그래도 지나가고 오고 발로 툭 차고 하면서도 그래도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옥수수떡을 마지막에 숨이 꼴깍꼴깍 넘어가는 애한테 손에다 쥐어주는 걸 봤어요. 너무 눈물 나는 이야기죠. 맞아요. 북한에도 그런 사람이 네, 있긴 있네요. 네, 마음이 그래도 그나마 사실 저희는 국경 연선에서 살다 보니까 그런 내륙적 사람들보다의 생활보다는 조금 나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옆에 중국에는 정말 먹을 게 많다는 거 알아가지고 강타기로, 도강이라고 하죠. 강타기로 해서 많이 갔다가 쌀 한 배낭 메고 오고 이런 모습을 주변에서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나도 한번 그러면 가볼까 하고 건너서 한 석 달을 중국에서 자본주의 물을 틀어댔어요. 그러다가 다시 당원이니까 와야겠죠. 북한에 와서 당 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그때 제가 그런 걸 느꼈어요. 야, 사실 내가 제가 이제 전 지금까지- 세계 여행을 참 많이 해봤는데 네. 아프리카에도 이제 그런 나라는 없어요. 아프리카도 특별한 나라 외에는 기근이 오기 전에는 네.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동북아는 뭐 자연 환경이 너무 좋기 때문에 못 산다는 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뭐 그런데 이제 보면은 정말 우리도 이제 일제 이후에 직후에 뭐 소위 6.25 전쟁 이후에는 고생한 세대가 분명 당연히 있지만은 전 세계가 해마다 참 상당 수준의 경제 성장을 해가면서 기본권을 다 이제 생존권을 다 확보가 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얼마 안 되는 북녘 땅에 이제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이 어떤 때는 믿어지가 않아요. 그리고 정말 우리 민족인가 하는 회의가 생길 때도 있고. 그렇죠. 저는 그게 참 그게 이제 아이러니하게 우리 한국 방송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아프리카 아이들에 대한 후원 이런 광고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저는 늘 그러거든요. 저희 주변 사람들한테 저기 아프리카 일이 아니야. 웃동네 일이야. 우리 같은 민족이 지금 겪는 일이야. 그게 아프리카 일이 아니거든. 자꾸 이렇게 말하면 믿지를 않습니다. 진짜 그렇다고 왜? 자기네 쌀이 남아나는데 그거 갈라놓고 웃동네는 그렇게 산다고 하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북한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도 아까 그 체제 불만 약간 얘기하셨는데 그런 불만을 가진 분이 생기긴 당연하겠죠. 당연하죠. 그런데도 이제 결집이 안 되니까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연선은 가을 하면 어떤 생각이? 예, 사실 가을이라고 하면 풍요로운 가을이기도 하지만 북한의 가을은 꼭 그렇게 넉넉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 그때도 분명 가을이었는데 그때가 이제 권한의 행군이 막 시작되었을 때였어요. 그래서 북한에서 배국 제도가 이제 끊겨서 이제 식량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을 때였는데 제가 12살 나던 해였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저녁에 저녁 식사를 준비할 시간이 되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철없이 이제 동네 친구들과 밖에서 막 뛰어놀다가 잠깐 집에 좀 가지러 올 게 있어서 들어갔는데 엄마가 갑자기 이렇게 앉아서 아궁이에 이제 불을 지피시면서 저녁을 하시는데 갑자기 앉아 계시다가 제가 들어오니까 갑자기 이렇게 머리를 휙 돌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처음엔 잘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녁 식사를 준비하면서 이제 식량이 있어야지 이제 밥을 짓든지 할 텐데 없으니까 엄마가 계속 불은 지피는데 빈 가마에 물만 계속 끓이면서 김만 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아무래도 이제 자식이 3명이다 보니까 저녁은 준비해야 되는데 빈 가마 계속 끓이고 있고 방법이 없다 보니까 엄마가 이제 아마 아궁이 앞에서 울고 계셨나 봐요. 그래서 눈물을 훔치고 계시는 모습을 제가 그때 잠깐 보고 그때는 생각 없이 그냥 뛰쳐나갔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너무 지금 가슴이 아파서 지금도 그 모습이 이제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때 사실 어떻게 그게 뭐 연서 씨네만 아니었어요. 북한의 모든 엄마들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럼 그날 뭐 식사를 어떻게 못 하신 거예요?
제가 지금 그날 저희 엄마가 그래서 결국은 다른 그러니까 동네에서 다른 집에 가서 국수를 좀 한 2살인가 그 사이로 하잖아요. 빌려다가 먼저 구워다가 국수죽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먹었던 기억이 나요. 사실 제가 저 얘기 들으면서 더 무서운 얘기가 나올까봐 조마조마했어요. 그랬구나. 네, 정말 어떻게 보면 뭐 가장 비극적인 어떤 답답한 상황이고 어쨌든 뭐 이게 이제 고난의 행군 때 참 이 우리가 믿질 못하는 게 이제 북한의 300만의 사망을 믿질 못해요 현재로. 설마 아무도 믿질 못해요. 네. 저도 여러 번 들었어도 과연 그럴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네. 아마 현장에 이렇게 계셨던 분들은 훨씬 더 그 생생하게 아직도 몸에 기억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남북이 함께하고 세계가 함께하는 힐링 프로젝트. 스타 클럽 우리 모두 하나